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지. 조금 분위기는 안 좋지만 내가 전교 탑을 먹을 수 있어. 자기 생각인 거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은 분명히 한 번은 꺾이는 시기가 오거든. 그럼 오늘 저의 마지막 발언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12화의 첫 질문은 919와 부산외고 중 고민하는 중3 여학생의 고민인데요. 1학년 2학기부터 3학년까지 체육 B 2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A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약간 공부 스타일이 공부할 때 내가 잘하는 친구들을 이겨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못하는 친구들이 자신을 뛰어넘는 게 불안해서 동기부여를 얻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응원도 하고 상도 많이 받아서 선생님 말씀으로는 3학년 1학기 기준 전교 1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진로 이야기를 하다가 심리적으로 진로를 정했는데요. 나중에 추후에 정신의학과 쪽으로 가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919를 가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919와 부산외고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919를 가냐, 부산외고를 가라 이런 식으로 권한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어디 가도 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가 더 맞을지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부일고, 이제 요게 이제 원래 외고였거든? 부일외고였는데 2년 전에 광역단위 자사고로 바뀌었어. 어쨌든 이제 부산에는 부산외고 한 곳만 있거든? 두 학교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야. 왜냐면은 뭐 당연히 이과 쪽인 학생들은 부일외고를 선택을 하겠지만 문과 쪽인 학생들 중에서 뭐 부산에서 갈 만한 학교가 부일외고, 부산외고, 그다음에 부산국제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서로 고민하는 학교 중에 한 곳인데, 그냥 이 친구는 지금까지도 꾸준히 잘 해왔던 친구야. 그러니까 어딜 가든 잘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은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 이제 중3이어서 좀 이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목표가 좀 확고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이 시점에서. 왜냐면 부산 외고를 간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 말대로 의대 진학은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 정신의학 쪽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의대를 진학하겠다라는 거잖아. 근데 이제 부산 외고로 갈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문과 계열로 가니까 심리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는 당연히 진학을 할 수 있지만은 거의 어렵거든. 왜냐면은 부일외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외고에서 자사고로 바뀌었잖아. 그러면서 이과 쪽 목표를 가지고 있는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한단 말이지. 그럼 이제 그런 친구들과 경쟁을 했을 때 이 친구가 뭐 예를 들면 수학에서 상대적으로 비교위에 설 수 있는 실력을 갖췄다라고 하면은 부일고 가도 상관없어. 왜냐면은 뭐 대부분 이제 이런 자사고나 이런 학교들에서는 상위권을 차지하는 아이들 대부분이 이과 쪽 목표를 가진 친구들이거든. 뭐 그 친구들이 아무래도 수학이라든지 과학 같은 거 잘할 테니까 수학과학에서 그냥 잘하긴 하는데 뭐 상대적으로 우수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부일외고 가서도 좋은 결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거고, 그러면은 의대 진학은 더더욱 어려울 거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본인 스스로 점검해보고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은 이과 쪽으로 가려는 아이들은 확고하게 이과 성향이야. 근데 뭐 지금은 저는 이쪽도 괜찮을 것 같고 저쪽도 괜찮을 것 같고 하면은 약간 좀 불안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그냥 부산 외고 쪽으로 가서 심리학 쪽으로 전공을 해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신의 그런 학업적 역량 중에서 수학과 역량이 얼마나 우수한지 그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보고 내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어라고 하면은 부이려고 가는 거고, 근데 수학과학에서 조금 부족해. 아예 이제 문과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고민은요. 네. 이건 학부모님의 고민인데 그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서 자녀와 충돌이 있어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자녀 같은 경우에는 군단위 중심 읍내 소재 중학교에 다니는 중3 남학생이고 수학은 확통 대수 미적분까지 선행을 했고 국어는 고2 모의고사 기준 2등급 그리고 영어는 수능 기준 1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대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한 100명이 조금 넘는 지역 평준화 일반고 학교에 진학을 희망하고 아이는 특정 과목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공부 못하는 학교를 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분위기에 상관없이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좀 예민한 편이라서 분위기가 정말 안 좋으면 고등학교 그만둔다고 말할까 봐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선택에 맡겨야 할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까 고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설득을 해야 돼. 설득을 해야 되는 거고,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지. 조금 분위기는 안 좋지만 내가 뭐 전교 탑을 먹을 수 있어. 자기 생각인 거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은 분명히 한 번은 꺾이는 시기가 오거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도 없는 거고, 군 단위 지역이라고 하면은 뭐 농어촌 전형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 의대를 희망한다라고 하면은 근데 단순하게 내신만 좋아서는 안 되잖아. 좀 분위기 안 좋고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안 모이는 학교 가서 내가 1등을 하면은 그걸로 해서 이제 의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수능 뭐 최저라든지 정시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서, 만약에 이제 농어촌 전형이라든지 뭐 지역인재 전형으로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특히나 수능 최저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 부분을 약간 조금 이 친구는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간과한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머님이 이제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짚어줘야 될 것 같아. 그런데 가서 분명히 뭐 혼자 스스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렇게 확률이 높지가 않아. 특히나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좀 경쟁력 있는 데 가서 좀 실력을 쌓고, 그리고 의대 입시 결과를 낸 학교가 둘 중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쪽으로 조금 택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데를 가서 경쟁도 좀 치열하게 하면서 자기 실력도 쌓고, 그래야 이제 수능까지도 바라볼 수 있고 수능 최저까지도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지금 아이의 생각은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런 학교를 가겠다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그런 학교 가서는 백날 잘해봤자 의대는 진짜 꿈도 못 꾸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학생이라고 하면은 어머님이 좀 적극적으로 현실을 알리고, 그래야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본인이 진짜 의대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조금 분위기 좋고 괜찮은 학교 가서 열심히 해서, 근데 이제 거기서도 당연히 좋은 결과를 내야 되겠지. 군단이니까 뭐 농어촌이나 지역인재나 뭐 이런 것들로 갈 수 있으니까 잘 아이를 다독여서 설득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민 같은 경우에는 요즘 그래도 시기랑 잘 맞는 고민인 것 같은데요. 그 외고 자소서 소재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외고 자소서는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 자기주도 학습, 인성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자기주도 학습란에 보통 봉사나 동아리 경험, 느낌점 등을 적는 것 같은데 쓸만한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주도로 공부한 부분을 써도 되는지 궁금한데, 예를 들어 한서력 없이 스스로 계획해서 공부한 나만의 공부법 등 이런 거를 써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뭔가 좀 잘못 알고 같았는데, 자기주도 학습란에 보통 봉사나 동아리 경험, 느낌점을 적는 것 같은데 이렇게 써줬는데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고,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건 말 그대로 중학교 기간 동안에 본인의 어떤 계획이나 목표에 의해서 실행한 활동 경험 중에서 뭐 의미 있었던 학습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쓸 수 있어. 그러면은 외고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꼭 자기주도 학습을 뭐 외국어나 영어나 이런 걸로만 해야 될까?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내가 외고를 목표로 하더라도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어떤 의미 있었던 활동이 있으면 그거를 자기주도 학습 과정으로 쓸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뭐 수학 활동을 했다, 과학 활동을 했다, 이게 아니야. 구체적으로 그 활동을 통해서 너가 느끼고 배운 점이 무엇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쓰는 거거든. 그래서 보통은 컨설팅을 진행을 할 때, 자, 너의 어떤 진로 목표라든지 학원 목표와 관련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도움이 되었던 중학교 때 학습 활동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쓰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 없이 스스로 공부한 나만의 공부법을 쓰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그냥 단순하게 본인이 공부법을 어떻게 했어요 라고 쓰는 것보다는 공부법 중에서 좀 구체적인 사례를 쓰면 좋아. 나한테 좀, 혹은 그 상대방한테 좀 의미 있게 결과치를 냈던 활동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외고 정도면은 가능해. 특별하게 뭔가 막 내가 나의 진로를 이루기 위해 특별한 무슨 활동을 하고 그렇게까지 막 필요는 없으니까는 본인이 중학교 기간 동안에 활동하거나 경험했던 것 중에 의미 있었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거와 관련해서 본인이 그 활동을 왜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이라든지 얻게 된 교훈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이 활동을 통해서 추가적인 계획은 또 무엇이 있는지, 그렇게까지 좀 쓰면은 외고 정도면은 자기주도 학습 과정으로 충분히 녹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되게 단편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다, 내 공부법은 이거다, 그냥 그렇게만 써서는 좋은 평가를 못 받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와 느낀 점과 변화된 점으로의 계획 목표까지 동반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성하기 전에 본인이 했던 활동들을 한번 점검하고 사례들을 한번 찾아보고 그 수많은 사례들 중에서 진짜 자기한테 의미 있었던 게 무엇인지 한번 하고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뭐 이 영상이 이제 수능 다음 날 올라가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동안 자녀분들 지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더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